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 채권 금리 자체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최고점을 넘어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채권 금리상으로 이전의 최고점 돌파가 나온다면 자, 시장이 조정이 받을 가능성이 꽤 높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수익률 자체가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특히나 이제 연이틀 동안 이렇게 윗꼬리가 생긴 다음에 그 윗꼬리 자체를 다시 디디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추세를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10년물 역시도 이제 비슷한 흐름으로 이전의 저점, 고점을 도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채권 수익률 자체가 어느 정도 강한 추세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채권 가격 자체는 다행히 어느 정도 하방을 이미 많이 그린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는 국면으로 움직여갈 가능성이 꽤 높아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실제로서 나스닥을 보신다면, 자, 이제 어제 휴장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4일 만에 거의 거래가 재개가 되는 것인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단기 추세 이탈하는 모습이 오늘 하락이 나온다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단기 추세가 이탈이 됐을 때는, 뭐 제가 볼 때는 만선까지 이렇게 뚫고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12,000선, 11,000선 초반까지는 이런 식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딱히 매수를 하기에 좋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조정의 초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조정 초입에서 어떠한 매수를 고려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현금을 조금 들고 계신 상태에서 자, 어차피 지금 환율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수익률 자체에 크게 악영향을 주는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움 때문에 참기가 어려운 것이지 지금은 충분히 현금을 들고 홀딩을 하시더라도 달러 보유만으로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러한 타이밍에서 돈을 번 것을 여기에 다시 넣어서 수익률을 악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관망하는 게 좋은 그러한 위치라고 보여진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1,000 초반까지 조정이 오게 되면 그 뒤로 뭐 다시 반등이 나올 건지 혹은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횡보가 나올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타이밍에 섣불리 매수를 했다가는 다시 어차피 원금 회복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 낭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은 매수를 확 늘리시기보다는 조금은 조심을 하시면서 다음 조정 구간에 하방이 어디까지 잡힐지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조정이 왜 나올 거냐고 얘기를 했냐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거의 한 달 반 동안 만에 그쵸? 두 달 만에 2,000포인트 가까운 나스닥 상승이 나왔어요. 자, 2,000포인트라는 거는 적지 않은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2,000포인트 올라가는 게 예전 같으면 뭐 5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던 그런 것인데 지금 이게 한 달 만에 이렇게 될 만큼 시중에 많은 유동성이 풀려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려 있고 기회가 되면 이렇게 확 돈이 또 들어왔다가 또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는 게 요즘의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밀물 썰물을 굳이 거스르면서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썰물이 들어오기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 밀물이 뭐 밀고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러한 초입의 타이밍을 잘 타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매수하기에 최적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투자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냐? 좀 안타깝게도 지금 섹터상으로 공략할 만한 섹터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석유 가격 역시 예전에는 이제 올해 초반에는 자, 주식은 빠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는 각광을 받으면서 거의 뭐 17,000포인트에서 13,000까지 4,000포인트가 빠지는 동안 이 원유 원자재 가격은 반대로 뛰어오르면서 주식들은 엄청난 랠리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근데 그런 식의 시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 똑같이 운영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석유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고 달러 강세가 나오면서 그 부분 역시도 또 상승분이 또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딱히 지금은 들어갈 만한 매수 섹터가 확 눈에 띄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조금 관망을 하면서 시장을 조금 기다리는 그러한 시기가 맞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제 기술조름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특정 섹터가 다르게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굳이 우리가 다우존스에 들어가서 이 미미한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은 지금은 현금을 들고 달러를 들고서 어느 정도 환율 강세로 인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다음 어떤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반등이 또 시작되면, 반전이 시작이 되면 이제 세배 레버리지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이 생길 텐데, 자, 숏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강한 에너지로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1700, 11,700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제 주요 지지 구간이 보시는 것처럼 12,000, 11,300 혹은 250 구간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봤을 때 자, 이 구간을 달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 4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게 엄청나게 예전처럼 길고 오랫동안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시장의 하방 진폭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짧게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스큐 매수 들어가셨다가 뭐 매도 타이밍 한 번 놓치게 되면 결국 돈만 제자리 걸음하고 아래쪽으로 물릴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지금 뭐 세배쇼 같은 거 함부로 너무 큰 비중으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 하방 구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무르고 있고 자, 이전처럼 이렇게 강한 추세로 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짧게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을 보자면 어쨌든 조정 국면에 초입해 있는 건 맞고 아마 그 추세 자체는 이번 주 안에도 끝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뭐 6, 700% 정도의 나스닥 하방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익률에서 5에서 10%는 손해를 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매수 진입 타이밍을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조심할 구간 초입에 있다. 그리고 다만 이전과는 다르게 주요 지지 구간이 하방에 잡혀 있기 때문에 조정은 11,000 초반에서 끝날 확률이 있고 거기에 걸리는 시간은 3, 4일 정도면 충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월 말부터는 또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부안해동하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처음 이렇게 조정이 처음 나오게 되면 상당히 패닉에 빠져요. 저 같은 경우도 기존에 세웠던 전략들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빨리 정신을 차려서 냉정하게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다행히 뭐 한 3, 4일 동안 이렇게 이제 휴장일이 이어지면서 생각을 정리할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지금 대응 방식은 제가 말씀드린 정보를 토대로 각자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제 정보가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뭐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뭐 국내 투자자들 많이 계신 테슬라 같은 경우도 결국엔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2배가 올랐는데 어떻게 시장의 조정이 있는 구간에서도 계속 가겠습니까? 그렇죠? 단기적으로 조정은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자, 그 하방 지지 구간이 다행히 $150 정도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미루시든 뭐 지금 가져가시든 모아가시든 그거는 각자의 성향대로 꾸준히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원칙을 얼마나 밀고 나가느냐가 투자의 핵심인 것이고 그것들은 어쨌든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계속해서 지켜나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미국은 금리 이슈에서 아직 벗어나질 못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뭐 구리 가격도 확 튀어오르고 있고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보면 회복세로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혼자 인플레 덫에 갇혀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워낙 돈을 혼자 많이 풀어가지고 결국 그 부분을 지금 감내하고 있고 주식들의 에너지도 사실 국내 주식에 비하면 더 약해요. 국내 주식들은 순환매가 들어오는 종목들은 팍팍팍 하루에 5%, 10%씩 올라가는데 미국 주식들은 뭐 이런 식으로 좀 힘이 없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 같으면 뭐 30%, 40%씩 하루에 쏘는 종목들이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테슬라 빼고는 딱히 두각을 보이는 종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 시장 자체가 오히려 침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장 자체가 막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면서 항상 이제 어느 정도 투자의 폭을 열어두시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잘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